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미 많은 키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충격을 실감하며 자신과 강요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봉급을 자진해서 삭감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 방송인은 뉴질랜드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20%의 봉급을 삭감하고 그 이후 3개월 동안은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인 라이엇 브릿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록다운으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삭감되고 있는데 총리와 장관들은 공공연히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상투적인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지난주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의 급여 삭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던 총리는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아직까지 몇 %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급여 삭감에 대해 다른 동료들로부터 지지의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록다운 후 뉴질랜드를 방문했다가 한국행 비행기 운행이 중단돼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 국민들이 오늘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전세기는 선착순으로 예약하고 항공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오전 7시 15분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타려고 온 사람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그들 중 일부를 태우고 온 사람은 공항 터미널 외부에서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록다운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기에 특별하게 허락된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을 태우고 온 사람들도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시 딸 집을 방문하러 뉴질랜드로 왔다가 돌아가지 못했던 친정어머니, 단기 어학연수를 왔다가 항공편이 끊겨 못 간 사람, 어린 자녀와 뉴질랜드를 방문했다가 못 가고 있었던 사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등등 오늘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공항 안으로 못 들어가고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사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한국으로 떠나는 임시 항공 이외에도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예정된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오클랜드 공항은 록다운의 분위기에 다시 고요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록다운 이후 처음 한국으로 출발하는 한국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를 잇는 항공기 운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항공관제회사는 자체 구조 조정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7일 동안 뉴질랜드 상공의 항공교통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5%나 줄어든 것으로 비행 통계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항공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웨이즈 뉴질랜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600대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은 982대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뉴질랜드에는 3월 한 달 동안 매주 703편의 국제선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으나 3월 마지막 주에는 304편이 도착했고 지난 7일 동안에는 50편의 여객기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귀국하는 뉴질랜드인들이 탔으며 향후 귀국자들이 줄어들면 그나마도 더욱 감소할 예정입니다. 에어웨이즈는 국내선 항공도 록다운 발표와 함께 주당 8,600편의 운항에서 4,400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제스타와 에어 뉴질랜드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95%로 줄어들었고 남은 5%의 운항은 화물과 의료용 목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제 수요가 크게 줄어 잉여 인력이 발생했으며 회사에서는 향후 몇 달 내 전체 인력의 25%인 180명을 구조조정할 예정입니다.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30%의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현재 모색 중이며 지난 3월에 정부가 7천만 달러 증자를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지만 95%까지 줄어들 수입 감소를 상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웨이즈 대표는 2차 대전 이후 이와 같은 상황은 처음이며 록다운이 해제된 후 국내에서는 금년 안으로 회복되겠지만 국제에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든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만 4주간의 록다운을 조기에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웰링턴 기자회견에서 1일 브리핑을 마치면서 언제까지 뉴질랜드가 록다운 상황에 있을 건가에 대한 질문에 아든 총리는 1분이라도 불필요하게 국민들을 록다운에 가둘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인 4주보다 이른 시기에 록다운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보건당국이 확산이 중단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4주라고 설명하며 최소 기간이 4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4주간의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록다운 4주 동안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의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을 믿고 조기에 해제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정부의 4주간 록다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지금의 4단계 수위에서 3단계로 위험 수위가 낮아지면서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통제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사례가 서서히 안정적인 국면을 보이고 있으면서 록다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브리핑에서 블룸필드 국장은 신규 사례들의 증가 추이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록다운은 안정세가 아니라 확실한 감소세를 확인할 때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록다운에 앞서 레벨 3의 상황을 겨우 48시간만 경험을 했지만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코비드-19 웹사이트에서 레벨 3의 상황과 허용 비즈니스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전체 노동력의 10% 고용 효과를 내면서 400억 달러 규모의 건축 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분의 1 정도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병원 재건축 등 긴급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95% 이상의 건설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대의 건설업체인 플래처 빌딩도 공사 지원과 화재로 골치가 아픈 스카이시티 컨벤션 센터의 공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간부들은 어제 30%의 봉급 삭감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근로자들의 급여는 최고 80%까지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4주간의 록다운을 지지하면서 위험 수위가 3단계로 낮추어지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로상에 이동하는 차량 수가 적은 기간 동안 비교적 작업이 쉬운 보수 공사와 재포장 작업 등으로 노동 인력을 전환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시키도록 밝혔으며 숙련된 기술 인력들을 보호하면서 록다운 이후 경기 부활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슈퍼마켓의 부담을 덜도록 정육점이나 야채 가게 영업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에 슈퍼마켓은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면서 확고하게 반대했습니다. 총리는 정육점이나 야채 가게 영업을 허락하면 제빵, 제과점 등 많은 음식 관련 소매상들이 영업을 요청하게 돼 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1:1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세이무어 애트당 대표는 50명의 사람들이 한 슈퍼마켓에 있고 계속 50명의 사람들이 바뀌면서 항상 슈퍼마켓 안에 50명이 머무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다른 음식 공급자들을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정육점, 야채상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 임금 보조를 신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록다운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록다운의 영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시기상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더 AM쇼에서 말했습니다. 록다운 기간 중 온라인상의 필수 품목의 가격이 치솟아 구매 전과 가격 비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비교 사이트인 프라이스 스파이의 3월 수치에 따르면 비교 대상 제품별로 3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가장 저렴한 체스트 프리저 냉동쇼 케이스의 가격이 28%, 웹캠은 14%, 냉난방기는 6%, 컴퓨터와 주변 기기는 5%가 상승했습니다. 전반에 걸친 가격에 따르면 프라이스 스파이에 보면은 10만 8천 품목이 3월에 5%가 상승했습니다. 리사 마틴 스페시 바세트 프라이스 스파이 뉴질랜드 담당자는 가격 자료에 따르면 많은 품목들이 지난달 가격이 껑충 뛰었다면서 그중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체스트 프리저라고 말했습니다. 3월 비교 대상 품목들은 28% 인상됐다고 마틴 스페시 바세트 씨는 말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체스트 프리저는 거의 모두 가격이 인상됐고 가장 클릭 횟수가 높은 체스트 프리저들은 코비드-19 경고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인 3월 1일에 구입한 것보다 3월 30일에 구입한 경우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장 클릭수가 많은 10개 웹캠 제품 중 3분의 2가 가격이 인상됐으며 상위 10개 가전제품 중 70%는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온라인 쇼핑 전의 가격 비교와 기존 소매업체에서 구입 시 록다운 기간 중 배달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28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36원 0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21원 52전입니다.